제가 제 이야기를 여러 편에 나눠서 정리해보고 있어요. 내가 이랬구나. 별거 없었네. 제가 처음에 이제 막 뭔가 새로운 일을 하니까 이게 정말 나 혼자 주도적인 일이잖아요. 회사에서 뭔가를 하게 되면 기획을 하면 같이 하는 팀원들도 있고 받쳐주는 부서도 있고 부서장도 있고 하니까 든든한 그라운드가 있으니까 협업을 많이 하는데 이 일은 이게 일이 아주 작을지언정 혼자서 하는 거니까 막 계획을 세웠어요. 목표. 또 제가 매년 막 그 연간 계획을 세우는 게 제 1년의 업무 중에 굉장히 많은 퍼센트를 차지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계획 세우는 걸 엄청 좋아한단 말이죠. 처음에 나와서는 엄청난 계획들을 많이 세웠죠. 막 그동안 하고 싶었던 왜 이런 것들을 안 하시지?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중에 뭐 나의 뭐 커리큘럼도 막 세부적으로 정리하고 클래스도 주말반도 있어야 되고 내가 직장 다닐 때 막 배우고 싶은데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었어. 그러니까 직장인 반도 만들어야 되고 야간 반도 만들고 회사에서 하는 다양한 회사에서 뭐 취미 지원해 주잖아요. 문화센터처럼 그런 데도 가야 되고 무슨 마켓 판매 같은 것도 막 하고 싶고 플리마켓도 나가보고 싶고 뭐 흔히 얘기하는 책을 내보기도 싶고 전시회도 나중에 할 거고 또 인형도 내 인형으로 창작도 해야 되고 되게 이 많은 계획들을 나 혼자 단시간에 하긴 너무 어렵구나를 1년 정도 해가면서 깨달았죠. 계획은 세울 수 있지만 회사처럼 누군가가 막 뒤에서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계획을 세우면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야. 그게 다 내 일인 거지. 근데 나는 수업도 해야 되고 그 다음 수업 준비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리고 점점 수업의 개수가 늘어나고 인원이 배우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내가 회사에서 받은 연봉만큼은 아니더라도 내가 이 정도 일을 해서 스트레스가 어쨌든 조직 사회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안 받고 즐겁게 내가 뜨는 거 하면서 이렇게 벌면 괜찮은데 라고 할 정도로 수강생들이 많아지고 이러니까 제가 세웠던 계획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수업하기에 급급해지죠. 한 1, 2년 지나면. 그래서 내 목표가 너무 큰 거죠. 덩이가 커서 하려니 엄두가 안 났던. 근데 이제 그때 또 이제 저의 어떤 멘토인 모 이사님과 저녁을 먹는 시간이 됐을 때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좀 약간 뭐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맨날 일만 하고 이렇다. 자존감이 조금씩 또 떨어지기도 했었고 계속 루틴한 일을 또 하니까 이사님은 내 목표, 이 거창한 목표들을 막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이런 것들을 막 듣더니 미수가 저의 이름이죠. 목표를 잘게 쪼개렴. 목표를 잘게 쪼개서 덩이들을 작은 돌처럼 쪼갠 다음에 그거를 하나하나 클리어하는 기쁨을 네가 좀 느껴보렴. 그 어떤 해냈다는 기쁨이 작은 거지만 쌓이고 쌓여서 너의 자존감을 높여야 할 때인 것 같다. 너는 지금 혼자서 하는 거고 혼자서 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승리의 기쁨, 성취의 기쁨을 좀 너한테 스스로 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 목표를 좀 쪼개서 단타로 가보렴 해서 연간 계획을 늘 세우던 내가 쪼개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랬더니 뭐 또 그 성취의 기쁨 같은 거
것들을 조금씩 느끼면서 혼자서 하기도 좀 수월해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도 제가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그러니까 못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지금 생각해보니까 못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좀 하기 싫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미루는 것 같고 자신 없는 것 같고 점점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좀 어떤 내 목표가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을 또 단기 목표로 이렇게 쪼개보는 것도 혼자서 뭔가를 하기엔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1년, 2년, 3년이 지나니까 처음에 했을 때 같이 했던 그 시기의 분들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제자님들까지 해서 되게 오랜 시간을 함께한 게 되게 이제 그런 제자님들도 많이 생기고 너무 좋은 거죠. 또 친구들하고는 다른,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니까 그런데 그렇게 오랜, 이게 친목 동호회도 아니고 수업이지만 학원도 아니고 장소가 딱 이렇게 딱 있는 데가 아니라 카페에서 이야기하듯 수업을 하고 하니까 장점도 되게 많지만 또 그 시간이 되니까 단점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사회생활이라 내가 정말 좋아하는 뜨개 인형들을 만드는 거 외에 인간관계로 인해서 피곤함을 느끼는 시기가 오더라고요. 근데 다 여자들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제가 늘 회사에서 많은 사람들하고 일하면서 약간 배려심 있게 애둘러 예쁘게 말하면 회사에서 일을 할 때 되게 막연하게 듣기 때문에 이렇게 딱딱 찝어서 팩트를 얘기하는 게 저도 모르게 습관처럼 배워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한테는 나는 나름 조언이고 좋은 이야기였지만 되게 상처가 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저도 그렇게 상처로 돌아오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이게 어떤 시간이 쌓이면서 되게 좋은 점도 쌓이고 관계로 인한 그 피곤함도 생기고 막 오해도 생기고, 또 인스타라는 어떤 SNS가 생기면 또 하나의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요 작은 사회 안에서의 관계에 좀 지치기도 하는 시기가 왔었어요. 그래서 이게 뜨개로 힘든 게 아니라 이게 관계로 힘든 것들이 생기고, 근데 제가 막 넓은 아량의 소유자라 혹은 되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 서운한 것도 생길 수 있고, 어떤 분이 서운한데 제가 모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막 생기면서 어느 한 시기는 되게 지쳤었어요. 그래서 오해가 생기면 오해가 생겨서 이렇게 돌아 있는 거를 이렇게 돌려서 다시 제자리로 놓고 싶은 어떤 이 강박, 막 풀어야 될 것 같아. 그냥 두면 되는 것도 있는데 그런 시기에는 제 성격의 저로서는 조금 지치고 되게 피곤했었죠. 그래서 이게 뜨개 인형을 막 만들고 막 해외 작가들 인형 뜨면서 새로운 것도 막 같이 공유하고 이걸로 수업도 하니까 너무 재밌고 막 이런 건 너무 좋았는데, 또 이것도 작은 회사, 그러니까 작은 사회인지라 요 안에서 또 관계가 생기고 이거를 또 그걸로 인해 지치고 이런 것들이 조금 회의가 들던 어느 시기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 또한 뭐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죠. 느낀 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지나고 나니 아는, 시간이 해결해 준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고 나를 좋아해 줄 수는 없다. 이 망고의 진리.
이 진리가 맞는 건데 내가 당사자가 될 땐 또 그거 자꾸 까먹잖아요. 근데 그조차도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들, 그리고 내가 놔야 하는 것들, 그리고 뭔가를 제가 약간 착각한 적이 있었는데 뭐냐면 저는 이제 막 그 제자님들 어쨌든 저를 막 알고 찾아오는 게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 좋아하는 것도 같고 하니까 내 사랑인 거죠. 저한테 제자님들이 예를 들어. 그런데 반대의 제자님들 입장에서는 뭐 물론 선생님들 다 좋지만 그 제자님들한테는 어쩔 땐 뜨개 선생님 중에 한 분인 거예요. 나는 원래 자수 선생님도 있고 퀼팅 선생님도 있고 목공 선생님도 있고 선생님들이 되게 많아. 취미가 많아서. 그런데 그 중에 뜨개 선생님으로서 너무 좋은 거죠. 이게 관계가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만큼 일방적으로 막. 근데 여기 선생님이 되게 많아. 10명 중에 한 명이었던 거야. 알고 보니. 그런 관계에서 오는 약간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사랑을 뺏긴 것 같은 느낌? 그런 시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시기가 지나면서 느꼈죠. 아, 내 여자들이 아니다. 이것들은 내 것들이 아니었어. 소유할 수 없어. 이런 것도 인생에서 배워가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초보 선생님이었을 때. 뭐 지금도 사실은 뭐 순간순간 내 여자들인데 이럴 때가 있지만 추스리죠. 그래서 그런 어떤 약간 뭐 학교만큼은 아니어도 사제관계가 되니까 일방적인 서운함도 생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내는 것 같아요. 그만큼 약간 카페 수업이든 무슨 수업이든 이게 작은 인원으로 되게 밀도가 깊게 뭔가 관계를 맺잖아요. 그런데 또 그만두면 안 나오면 또 우리 안 보면 또 그렇게 멀어지는 것처럼 이거가 저는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었어요. 예를 들어 막 이번 주까지 엄청 매주 보면서 언니들 보고 싶어요 막 이랬다가 일이 있어서 다음 주부터 못 나갈 것 같아요가 됐을 때 그 다음 주부터 계속 못 보는 것들이 확 정을 줬다가 뭔가 확 물고 있던 걸 이렇게 잡고 있던 거 아이스크림을 뺏긴 기분? 그런 것들의 경험도 했죠. 지금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자유로워지려고 노력해요. 잘 안 되지만. 그리고 인형을 만들면서 이제 저는 외국 작가님들의 인형들을 많이 만들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생각이 많은 부분. 이거는 다음 시간에.